네, 이제 수급 풀어보고 또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월요일이니까 JYP 클럽 박재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월요일 좀 산뜻하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올 때마다 산뜻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주는 그래도 나름 뭐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온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은 좀 하는 했는데 것 같았죠, 그래도. 네.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떻게 이어갈지 뭐 시장이 외부의 이슈나 변수들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좀 녹록치는 않겠지만 몇 가지 다른 게 포인트? 별로 근데 다른 이슈들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전혀 뭐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러시아가 또 휴전 합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니 대피를 안 시키고 그냥 또 포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민간인 대피 통로를 열었다고 하는데 또 뭐 포격해서 이제 실패했죠. 뭐 피난을 시키는데.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러시아가 고의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증거를 포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제적인 여론전이기도 하겠지만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인데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전 뭔가 이 푸틴의 판단력이랄까요? 이게 예전 같지 않다. 네. 예전엔 좀 확실히 그래도 뭐 독재자긴 하지만 날카로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뭔가 아집에 좀 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혹시나 사실 뭐 미국에게 명분을 줄까봐 네. 전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뭐 내부에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미국에서 사실 러시아에게 침공이 아니죠. 이제 반격을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는 게 그 우크라이나를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인접국도 아니고 동맹국도 아닌데 네. 미국이 거의 끼어 들어가지고 그걸 싸운다는 게 명분이 없는 건데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자꾸 하면 할수록 미국은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국 내의 여론이죠. 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했잖아요. 네, 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을 했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개입이라는 거는 쉽지 않겠죠. 명분이 네. 없고 근데 러시아가 명분을 제공해서 미국이 개입한다면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확전. 그쵸. 전 네, 그게 제일 이렇게 무서운 이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부분이고 그쵸. 지금 중국이 양회를 열고 있고 뭐 성장률 지표 사실 중국의 성장률 지표가 오히려 또 눈에 거슬리던데 5.5%인가요? 네네. 중국의 성장률이 이제 목표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뭐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목표치가 낮아도 낮은 게 딱히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은근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양적 완화를 좀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러시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제가 자꾸 보는 게 이번에도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냥 뭐 러시아는 그럼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쓰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둘이서 좀 고립되는 느낌이 네.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사실 양적 완화를 중국이 한다 한들 아무리 중국이 자기들끼리의 내수가 좋고 또 자급자족이 아무리 가능한 나라라고 한들 이런 식으로 둘이서 고립이 돼버린다면 중국 경기가 무너지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쉽게 보일 것 같고요. 중국 경기가 무너진다면 아시아 전체 경기나 아시아를 보는 외국인의 시각에도 큰 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고요. 하여튼 중국도 지금 뭐 그 상황이 좋진 않는 걸로 일이 나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전쟁 이후로 모든 게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교역이라는 게 사실 막 그 엉켜버리면은 그렇죠. 확장하는 데에 한계가 뚜렷하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고물가의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네. 뭐 이미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약간 완화적인 데는 슬로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네. 어떨까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지금 뭐 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보다는 저는 불안한 감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이 50bp 말고 25bp가 맞다라는 얘기를 선호하는 건 했었죠. 25bp. 근데 25bp를 맞다고 했더니 시장에서는 다행이다. 좀 비둘기적이다라면서 환호를 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 생각해 보니
전쟁은 나 있고 물가는 굉장히 높은데 원자재 값은 더 뛰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25bp밖에 안 올려? 그럼 3월에 25bp를 올리고 네. 5월에 50bp를 올리겠구나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지금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더 날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이게 지금 또 시장에 깔렸고요. 그래서 이제 증거로 들고 있는 게 원래도 이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 롱 포지션이 역대급으로 많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오를 거다라는 게 많았는데 2월 24일에 전쟁 터졌고 3월 2일이었네요. 이때 이제 하원 청문회 가서 25bp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한 다음에는 네. 이 롱 포지션이 더 쌓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측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원자재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고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그 와중에 연준이 50bp가 아니라 25bp를 올리겠다라고 슬쩍 얘기를 한 건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네. 물가를 제어할 수 없는 뭐 네. 사실 손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가 자꾸 돌다 보면 뭔가 시클리컬 업종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유혹을 많이 느끼실 텐데 네. 조금 더 포인트는 단기적인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네. 연방준비제도 많이들 들어보실 게 연준 하니까 네. 네, 그 페드라고 하는 곳에서의 신뢰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금이 가면은 네. 뭐 우당탕탕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25bp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제어가 안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눈에 보듯 지금 뻔해요. 우리도 지금 3월 말에 세죠. 2월 CPI 소비자 물가가 지금 3%대잖아요. 우리나라. 네, 네. 근데 이제 3월 말이나 뭐 이 4월 달 가서 3월 CPI가 나오면은 분명히 4%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4%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는 없겠죠. 4%가 이 말이 4%인지 이게 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4월 가서 계속 누적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우왕좌왕되면은 네. 시장이 소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여튼 뭐 거시 경제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결국 요 안에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시클리컬을 사고 싶다라는 유혹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클리컬이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은 그렇게 수혜 기업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재. 네, 뭔가 이 석유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요. 뭐 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우리가 업스트림이라 그래서 석유를 처음에 탐사하고 처음에 채굴을 하는 그런 곳들은 정말 수혜를 많이 받는데 이거를 운반하고 운송하고 정제하는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를 받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업스트림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수혜가 아주 크진 않다. 그래서 이쪽은 좀 참아주셨으면 하더라도 좀 너무 길게 믿고 간다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오늘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의 당부를 먼저 좀 주셨고 또 준비하신 내용이 그래도 있어요. 뭐 작은 섹터를 좀 쪼개서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2차 전지. 그렇죠. 네, 2차 전지는 뭐 제가 워낙에 전지? 좋아도 하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좀 상쇄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건 어쨌든 기업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상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원자재를 안 쓰는 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원자재는 어쩔 수 없이 쓰더라도 내가 만드는 단가가 생산 단가가 올라갔을 때 판매 단가에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좋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후자의 입장에서 이제 판매 단가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곳이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가 이때까지 뭐 셀 기업들도 한번 해먹었고요. 그리고 소재 기업들도 아주 크게 한번 해먹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요게 이제 장비입니다. 장비는 그렇게까지 주가가 못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2차 전지 제조 장비. 그쵸. 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공정들을 담당하는 그런 장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2차 전지가 계속 캐파를 늘려가면 거기에 장비를 대고 그럼 새로운 공장에 장비를 대니까 이게 매출로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미뤄졌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는 바람에 매출이 생각보다 덜 잡혀서
이게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좀 해왔는데 지금 당장으로 2차 전지는 뭐 공급이 좀 초과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회색이 이제 2차 전지의 수요고요. 파란색 막대기가 2차 전지의 공급인데 2020년, 21년, 22년까지만 하더라도 파란색 막대기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더 많은 시장인데 바로 이제 내년이 되면 이게 패러티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똑같아지고요. 네. 그리고 내후년이 되면 이제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렇게 많아지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저 전망치를 보고서 아유 잘 됐다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너무 좋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저걸 어떻게든 내가 캐파를 늘려갖고 채워갖고 팔아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셀 업체들이 이번에 캐파를 늘리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야, 그 돈이 어디서 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물론 부담스럽죠. 2차 전지 기업들, 셀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이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요즘 이 완성차 업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JV를 설립한다 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에게 배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 거고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캐파를 많이 먹고 싶은데 돈을 다 쏟아부어서 만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럴 때 어차피 네가 반 투자하고 나도 반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만드는데 이거 어차피 너희가 다 가져간대. 그럼 나는 이 공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생산만 하면 1부터 100까지 저쪽에서 공급을 다 받아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뭔가 급식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급식을 받아갈 학교를 다 정해놓고 급식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국내의 이런 자동차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지만 또 외국 자동차 기업들하고도 많이 협업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3대 배터리 기업들이 다들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럼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상황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소외됐던 곳들이 장비 업체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 들어가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매출로 안 잡히니까 얘는 뭐지 이런 생각들이 나왔던 건데 요즘 셀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금까지 난 거를 좀 앞으로 얼만큼 캐파를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2021년의 캐파가 지금 945기가와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5년 캐파가 2233기가와트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빼면은 대략 뭐 한 1300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통상적으로 1기가와트를 늘릴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규모를 한 500억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1300 곱하기 500억 하면 6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65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 65조 원의 시장이 열릴 때 과연 어떤 부문의 공정이 가장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수혜를 많이 받을까를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2차 전지의 제조 공정을 나눠보시자면 전극, 조립, 화성 그리고 기타 공정이 있거든요. 네. 전극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건데 활물질을 넣고 이제 믹스를 해서 뭐 그거 하는 게 이렇게 있고 근데 그건 조립은 이제 조립이고 그야말로. 근데 말씀드렸던 전극 공정은 한 30% 되고요. 그다음에 조립 공정이 한 17%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드린 화성 공정이라는 게 요게 또한 30%가 되는데 화성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전극 공정은 되게 여러 가지의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서 화성 공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를 숙성을 시키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에이징이나 숙성 단계를 하나를 거치고요. 이 숙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했다 가스를 뺐다가 뭐 하는 이런 디게싱 같은 이런 공정이라고 요거 하나를 거치는 게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공정인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에이징이랑 포메이션이랑 비중을 계산해 보면 20대 80 정도 되거든요. 2대 8 정도 돼요. 그러면 30%가 만약에 화성이고 거기에 80%가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둘이 곱하면 한 24%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배터리의 공정 중에 24%를 차지하는 게 화성 중에도 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포메이션을 하는 기업들을 몇 가지를 나열을 해보시면 어쩌면 이게 굉장히 투자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회사를 몇 가지만 불러드리자면 원익 P&E라고 하는 회사랑 A프로 또 삼지전자, 하나기술 이렇게 네 가지 기업 정도가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그 중에 같습니다.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라면은 하나기술이 좀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정에서 하나기술은 일단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제 화성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조립도 하고 화성도 하고 검사, 아예 기타 공정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이런 뭐 제조의 공정에서 한꺼번에 다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턴키가 된다고 하죠. 이게 가능한 유일한 업체고요. 지금 수주잔고가 2020년 말까지 233억 원인데 21년 말 기준으로 보니 1,000억 원이고요. 22년 올해에는 신규 수주가 한 3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많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런 기업들이 주로 대부분 가장 갖고 있는 큰 리스크라고 하는 게 내가 고객이 어떤 곳이 너무 큰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목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단가도 다 후려쳐줘야 되고 좀 저가 수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신규 수주를 받는 곳 중에서 해외 고객 비중이 5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제품 믹스도 굉장히 좋은데 고객 믹스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지 않나. 또 최근에 실적은 또 안 좋았어요. 근데 네. 마치 안 좋았다 좋아지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올해 가능하다면 이거 역시나 턴어라운드로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지 않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주말 경유해서 지난 후반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네.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들 나왔는데 4680이라는 게 지름이 46mm, 네. 길이가 80mm. 네. 그러니까 뭐 한 대충 5cm에 8cm짜리 원통형 배터리들을 막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이게 원통형, 뭐 파우치, 각형 이런 것들 하는 자리가 이제 조립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조립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파우치니 각형이니 원통이니 이런 걸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기술은 뭐 모든 게 다 되니까 네. 원통형, 각형, 네, 파우치형 근데 다 조립만으로 놓고 제조 보기에는 장비에. 기업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는 뽑기가 일단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제조 장비업이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네. 레드오션 같은 그래서 이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이익 구조가 좀 늦게 올라오는데 하나기술을 저도 과거에 좀 많이 봤었는데. 네. 그래요.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하고 어디하고 연관이 되는지 또 시장에서 막 찾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그래서 하나기술을 조금 들여다봤고 앞에 이제 매크로 이슈 뭐 좀 두루두루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갑자기 급마무리를 오늘 더 하실 게 있나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네. 네, 가야죠. 안녕히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JYP 고맙습니다. 클럽의 박재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